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조금 부담스러워 했었던 이유는 국채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국채금리의 인상은 일단 연준이 파월 의장을 연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긴축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주들이 올라가니까 다우지수가 같이 상승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의 부담감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술주들의 하락 이야기들이 나스닥이 좀 부담스럽게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LG이노텍을 찜해놨다고 합니다. 찜뽕한 기업 바로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요, 애플카, 스마트카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글쎄요, 많이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르면 내년 1월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년 1월에 내년 상장 1월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시총이 80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자,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일까?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될까?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와,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다음 주는 더 춥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이 정도로 추워진다면은 아마 올 겨울은 굉장히 추운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우면 밖에 잘 안 나가겠죠? 밖에 안 나가면 뭐 할 거예요? 주식해야죠. 그래서 올 연말 산타랠리 기대를 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로 억지를 부려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증시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승을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상승 동력이 조금 부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재료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재료, 또 그런 재료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5%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하락이 좀 됐는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 보합 출발을 했다가 장 초반에 상승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주들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장 막판 시점에서는 이제 상승률을 더 키워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주들의 하락이 돋보이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술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테고, 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변화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우지수건 나스닥이던 둘 다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낙폭이 적었었던 다우지수는 올라온 반면 나스닥은 낙폭이 깊어서 모두 다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장중에 하락을 했지만 장 후반부에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끌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 막판에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시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친다면 오늘 국내 증시 포지션은 뭐 어제처럼 낙폭이 좀 커진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재료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68%까지 올릅니다. 이게 1.6% 넘어가도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1.7%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이렇게까지 크게 가지고 있게 되면 보통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아요. 뭐 어떤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또 대출 규제 등등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보통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은 돈을 빌려다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타격을 받게 되고 투자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다른 부분을 본다라면은 지금 다우지수의 어떤 상승의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금리가 올라갔다. 이것은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국채금리 인상을 가지고서 기준금리도 인상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죠. 자, 어쨌건 국채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뭐냐? 바로 파월 의장의 연임이다. 이 파월 의장은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주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만 잡으면 완벽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또 파월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곧 꺾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꼭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가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돈을 줄이는 것.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 증가 또는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는 악재,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괜찮아요? 네, 다우지수는 괜찮은 이유가 은행주들이 좀 올랐죠. JP모건 체이스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의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우지수를 떠받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을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우지수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전반에 걸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많이 올랐고 또 민감한 그런 그 기술주도 움직임에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테슬라 쪽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4% 정도 또는 그 급락세가 좀 나타났죠.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전기 트럭이 당초 예상보다도 출시가 늦어질 것이다. 이 우려 하나 때문인데 이 자동차 업체에서 신차의 출시가 늦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경쟁 업체에서 이런 제품들을 미리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작용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거 조금 늦게 받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요. 실제로 자동차 계약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빨리 출고되는 놈 주시오. 아니면은 내 옵션을 갖다가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가장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더 빨리 될까요? 더 빠른 건 없나요? 뭐 이런 등등을 물어보게 되죠.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서 한 달, 두 달 못 기다리고 팔아먹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이게 사람들의 약간 급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대기 기간이 길어져. 또는 이제 내년에 출시할 거예요 했는데 내년 상반기 출시가 아니라 하반기 출시야. 그러면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열받죠. 열받기 때문에 뭘 합니까? 다른 걸 사게 됩니다. 즉 계약 취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신차 출시가 점점점 늦어졌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약 취소권이 어마어마했었죠. 그게 팰리세이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가 미리 선계약을 받아놓은 건데 있는데 이 전기 트럭이 약 120만 대 선계약을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 120만 대에서 뭐가 나올까요? 전기 트럭의 생산이 힘들다. 그럼 계약금 걸어놓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계약 해지를 나올 것이다. 이게 대체품이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전기 트럭에 대한 대체품이 없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리비안도 지금 트럭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포드, 뭐 GM 이런 회사들이 이미 전기 트럭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나온 쪽 갈래. 어차피 똑같이 전기 트럭 아니겠니? 뭐 테슬라라는 어떤 태부심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전기 트럭이 먼저 급해.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계약 해지가 상당 부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이제 1100 슬라를 지켰다라는 얘기긴 한데 테슬라 쪽 일단 제가 지난번에 그 전망을 한번 해드린 게 뭐냐면
초기에 시장 접근해가지고 전기차로 이제 꿀을 빨아먹은 것은 맞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맞아요. 앞으로 기대감도 많고 또 두터운 고객층을 확보한 것도 맞습니다만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 상대가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장에 처음 들어가서 선점을 해가지고 진입 장벽을 높게 높여버리게 되면 그것은 독점 기업이 되고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다.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그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뭐 변수도 좀 많이 있는 데다가 또 그다음에 경쟁 업체들의 계속되는 도전들 이런 것들이 좀 위험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주들의 모습은 일단 약간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뭐 변덕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투자자들 심리에 조금 좀 가라앉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떨어지게 되면 경쟁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대조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기술주들은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 뭐 테슬라처럼 돈 많은 기업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술주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스닥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 보게 되시면은 그냥 철저하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재료로 움직이고 있다.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다 그 LG 그룹주인데요. 네, 일단은 LG 이노텍 먼저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찜뽕했다.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LG 이노텍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이거 왜 사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스마트카, 뭐 메타버스, 뭐 애플카, 자율주행, 뭐 기타 등등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물론 뭐 센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카메라가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서만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카메라만으로도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메라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보통은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거리를 잰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거리를 그 다음에 그 거리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도 어떻게든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센서만큼 이제 확실하게 반응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센서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보면 카메라 쪽이 가장 더 중요하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 산업에서 뭐 자율주행 뭐 어쩌고저쩌고 애플카가 어쩌고저쩌고 메타버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가상현실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나올 때 또는 요즘에 휴대폰이 DSL화 즉 그 고성능 카메라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휴대폰에 대한 상황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CPU 이걸 뭐라고 그러죠? GPU라든가요? 하여튼 이 CPU 코어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 컴퓨터와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사양은 이제 우리가 뭘로 봅니까? 이제 뭐 그래픽의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CPU 즉 처리 속도의 그런 빠름 그런 걸로 보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뭘로 만드는지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처리 능력이 얼마 되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을 바뀌면서 똑같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뭐 외관 사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 새로운 거 뭐 플립, 뭐 폴더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이게 뭐 스마트폰에서 앱이 뭐가 깔리네, 뭐가 지원이 되네 등등등 뭐 무슨 페이가 되네 등등등이 있겠지만 지금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속도 처리가 얼마나 빠른가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부가적인 기능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즉 카메라 모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다루는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LG이노텍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11월 들어서만 무려 32%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두고서 이제 말들은 많습니다. 일단 증권사 쪽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키움증권 쪽에서는 LG이노텍의 자율주행 카메라 매출액은 올해 3,300억 원이 나올 것이다. 확고한 업계 1위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고, 아이폰 13, 네, 13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13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긍정적인 수요와, 경쟁사 생산 차질에 따른 우호적인 공급 환경, 4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 좋은 얘기를 막 뿌려대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도 뭐 최근에 고객사의 출하량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경신될 것이다. 내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다. 등등등이 됩니다. 지금은 거는 게 카메라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애플이 출시 예정인 메타버스 XR 기기, 또 애플카 부품 공급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뭐뭐증권 할 거 없이 전부 다 목표 주가 상승시키고 있는데 약간 조심해야 되죠.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근데 그 가격대가 너무 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그다지 부담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11월 들어서 목표 주가 상승시키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10% 초반 남짓이거든요. 야,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너무 강했어요. 11월 들어서 올라온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살짝 조정만 좀 들어가서 가격만 조금 깎아주면은 매수 매력도가 높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목표치가 나왔을 때요. 이게 지금 현재 가격하고 괴리율이 크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돌파가 됩니다. 대신에 목표주가 괴리율이 만약에 50% 이상 막 100% 막 이렇게 나온다. 뭐 지금 200만원짜리 삼성전자를 400만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거나 10만원짜리 주식을 뭐 25만원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상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주가의 괴리율에 따른 그런 투자 방향성도 우리가 결정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지금 LG이노텍은 전망은 좋고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조정이 들어가면 매수 한번 해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 포지션을 기다려야 되겠죠. 에이, 뭐 어차피 올라갈 거 지금 사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물량을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추적을 하되 매수 타이밍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실 종목 한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빠르면 내년 1월에 상장하겠다. 뭐 올해 상장한다 어쩐다 그러다 말 많아서 다시 이제 상장 철회가 됐다가 지금 1월에 상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달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2월 중순부터 이제 IR이 가능해진다. 기업 설명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월에 상장을 시켜서 이제 내년도 1호 기업이 되겠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에서만 2주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만큼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기관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은 빨라야 1월 중에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월 달에 첫 번째로 상장하는 1호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 배터리 쪽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상장이 좀 철회됐다가 다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1월에 그래도 상장을 좀 해보자, 서두르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1월 연초가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해볼까? 열심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죠. 헬스장에도 1월달에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2월달부터 점점점 줄어요. 이런 상황인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에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효과 등등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연말 연시로 들어가는 그런 랠리 흐름이, 대체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도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것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장을 빨리 하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상장을 했을 경우에 자금의 어떤 유입 속도가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기업이 되고 싶다. 약간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리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장이 조금 지연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평가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약 75조 원에서 80조 원 수준이었다. 지금 하이닉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장 시점이고요. 여기서 상장을 한 다음에 다른 상이라도 가버린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뛰어넘고 시총 2등으로 올라서게 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몸값을 봐야 되겠죠. 이 규모. 이게 80조 원 또는 이제 뭐 따상 같은 걸 가가지고 만약에 100조 원대 기업으로 갔다. 근데 LG화학이 50조 원대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여기에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을 일단 80조 원이라고 크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 배터리의 호조라든지 앞으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긴 하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약간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입장에서는 뭐 기업 입장에 손해볼 게 없다고 했죠. 이제 물론 물적 분할에 대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면 지분은 가지고 있는데 얘가 등치가 커졌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50조 원짜리 기업을 100%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100조 원이 됐어. 근데 내가 지분을 60%밖에 못 갖고 있어. 괜찮아요. 100조 원의 50%는 50억밖에 안 되지만 50억의 100%는 50억은 50조밖에 안 되지만 만약 100조 원의 60%다 그러면 60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 갖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분 가치는 커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 빠진 그런 풍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얼마만큼 흥행할 것인가, 또 신규 상장 이후에는 또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에서 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일어나게 된다면, 새롭게 사야 되는 사람들 또는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건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여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긴축 기대감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긴축 기대감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상승했고 다우지수가 올라왔다. 다만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에 나스닥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찜한 LG이노텍 되어 있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라서 앞으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 꾸준하게 보시고요. 대신에 단기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올라온 부분들에서의 조정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 올 때까지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1월에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몸값만 80조 원, 약간 회의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에 따른 거부감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신규 상장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물량 부담, 이런 것들도 골고루 부담감이 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다. LG화학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보다 등치가 더 큰 자회사가 생기니까 이건 뭔가 좀 불균형하지만 그래도 난 괜찮은데? 우리 기업보다도 더 많은 수익금이 지분 가치로 생기는데? 네. 멋지네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유 종목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제 아무리 철저히 분석한 후에 샀어도 우린 결코 앞날을 예견할 수 없다. 분산 투자는 그래서 필수다. 여러 산업과 위험도가 다른 상품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물을 넓게 만들어서 던지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네.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리스크는 분산이 됩니다. 그런데 잡주를 많이 갖고 있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요. 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비중이 작아져요. 비중이 작다는 것은 종목당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도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그냥 단순하게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킨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줄인다라는 느낌으로 분산 투자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리스크가 좀 큰 장에서는 골고루 담아두시면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의 어떤 하락폭을 좀 제어시켜주기 때문에 더 좋을 때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부담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